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다육이, 가격도 착하고 단풍이 곱게 드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싼 다육이가 예쁩니다. 그러나 단풍이 쉽게 들지 않고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이 많은데요. 국민다육이 같은 경우는 그런 까칠함도 없고 가격도 워낙 착하고 소형종으로 아니면 대형종으로 두루두루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참 좋아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로는 을려심입니다. 을려심.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을려심 참 곱지 않나요? 이 을려심 같은 경우는 이 성장이 아주 빠릅니다. 빨라서 조금만 물을 과하게 주거나 조금 반음지에서 키우게 되면 이 을려심 같은 경우는 꺽다리가 되거든요.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줄기를 잘라서 내려서 심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을려심 같은 경우도 키가 아주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키를 좀 낮춰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 낮게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엉성하고 약간은 같은 한 몸이 아닌 각각 심어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기가 자연구생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을려심 같은 경우는 안쪽을 보시면 성장기에는 이렇게 연한 연두색빛이 들면서 나이가 들고 기온차가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잎끝이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주 귀여운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려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정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품종도 있지만, 이렇게 을려심 철화처럼 이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다닥다닥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조금 변이가 온 그런 품종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난 을려심과 이렇게 을려심 철화처럼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볼끝이 이렇게 붉어지는 아주 멋스러운 다육이고, 가격도 아주 착하고, 그리고 성장이 아주 무던하게 자라는 품종이고,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키우는 재미가 솔솔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줄기가 너무 빠르게 자라가지고 중간중간 줄기를 잘라서 새로 심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초심자도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다육이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페리도트라는 품종입니다. 얼굴색은 꼭 춘맹이나 아니면 로치, 춘맹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잎 모양과 느낌은 춘맹 같지만 색감은 조금은 다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형종에서 대형종으로 키울 수 있는 참 특이한 식물입니다.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춘맹처럼 성장이 아주 느린 편입니다. 성장은 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작아지면서 이 짱짱해지는, 그리고 오렌지빛이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이 참 매력적인 식물이고요. 춘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지 않지만,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새콤달콤한 느낌을 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키울 때 그런 즐거움은 일반 국민이와는 좀 다르게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1년에서 한 2년 정도만 키우면 이런 색감이 오랫동안 가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춘맹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가격대가 많이 내려간 상태고요.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라서 깍지벌레나 응애와 같은 그런 병충해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페리도트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성장을 하지만 분갈이는 가을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봄에는 성장을 유도하고 가을에 분갈이를 하면 뿌리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고운 단풍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품종은 아니고요. 춘맹처럼 물을 겨울철 11월 이후부터는 거의 20일 간격으로 한 번씩 주면 되고요. 이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을려심과 같이 이렇게 줄기가 길게 올라오면서 수영을 만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약간 호리병 모양의 이런 화분에 심어주는 게 더 예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상토 성분을 조금은 더 넣고 용토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잎이 작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춘맹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좀 작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토 성분을 일반 국민이보다는 조금 더 넣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 자구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군생으로 구입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줄기가 두껍게 만들어진 다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적심으로 태어난 그런 페리도트를 구입해서 아래로 내려 심어도 이 깜쪽같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영상에 보이는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적심으로 태어난 군색인데도 이렇게 아래로 깊게 내려서 심으니까 자연군색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아주 무던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세 번째 품종은 소인제금입니다. 소인제금 같은 경우도 국민다육이 중에 들어가고요. 변이종이 온 이 품종 중에 가장 아마 가격이 저렴한 그런 축에 들어갈 겁니다. 이 소인제금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아주 느린 편입니다.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하는데요. 그런 성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쉽게 또 구입을 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인제금 같은 경우는 이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아주 가늘게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합니다. 가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줄기가 자주 고사가 됩니다. 자주 고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으스러지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주면서 줄기 관리를 한다 그러면 또 오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소인제금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면서 녹색과 이렇게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참 아름다운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잎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듭니다. 만지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예쁜데 만지고 나면 약간 감촉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눈으로 베란다나 또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놓고 키우기는 아주 좋은 품종이고요. 이 벌레들이 잘 끼지 않습니다. 잎이 끈적끈적한 그런 성질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벌레들이 잘 오지 않는 다육이고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물을 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을 거의 한 20일에 한 번씩 주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요. 이 소인제금을 키우면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냐고 물어보면 여름입니다. 여름만 좀 조심한다 그러면 봄, 가을, 겨울은 아주 무던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예쁘지 않나요? 꼭 분재 같은 느낌으로 키울 수 있는 다육이고요. 꽃도 예쁩니다. 이 소인제금 같은 경우는 꽃이 예뻐가지고 이 식물 자체만으로도 보는 재미가 있지만 꽃을 보는 재미도 솔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인제금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봄, 가을에 한 번씩 성장을 시키는 게 좋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 대형으로 키우는 그런 품종이 아닙니다. 소형으로 키우기 때문에 베란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에서 15,000원. 아주 큰 수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2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다. 줄기가 워낙 가늘게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조심조심 분갈이 해주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좁죠. 원래는 이런 이 소인제금처럼 줄기가 가는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구가 좁은 화분에 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갈이 하기 위해서 이 식물을 뽑을 때 줄기가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분갈이가 좀 약간 서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구가 둥글고 넓은 분에 심어줘야 나중에 분갈이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육이는 IC 로즈입니다. IC 그린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다육이인데요. 약간 성장을 하면서 다른 느낌을 주긴 하지만 IC 로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착하고 IC 그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습니다. 이 IC 로즈 같은 경우는 군생으로 키우기가 아주 좋은데요.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고요. IC 그린 같은 경우는 자구에 좀 인색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이 IC 로즈는 이 성장이 아주 정말 느립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느린 식물들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IC 로즈 같은 경우는 몇 년을 키워도 크게 키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다육이고,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질 정도의 화분에 심어주면 아주 예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이 넓게 크기 때문에 잎 화분이 이렇게 둥근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잎이 안쪽으로 몰리는 그런 화분, 입구가 좁은 화분에 심어주면 나중에 분갈이 할 때 아주 애를 먹습니다. 이 IC 로즈 같은 경우는 이 가을부터 이 단풍이 들어갑니다.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고, 잎이 이 햇살을 많이 머금게 되면 잎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잎 끝이 둥그러지는 아주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기가 이 길게 올라오는 다육이가 아닙니다. 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화분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화분은 긴 화분보다는 이렇게 좀 둥근 화분에 심어주는 게 멋스럽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IC 로즈 같은 경우는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6개월마다 분갈이 해준다 그래서 더 왕성한 성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정도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조금은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풍이 들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품종입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키워야 하는 품종이고요.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이 IC 그린처럼 물을 11월 이후 1월 초까지는 20일 간격으로 물을 주고요. 2월에 들어가지고는 단수, 그리고 3월부터 또 15일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킨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이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도 강하기 때문에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 IC 로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군생도 잘 만들어주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외두로 심었을 때보다는 이렇게 군생으로 심었을 때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IC 로즈가 예쁘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원에서 군생으로 구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무던하게 조금은 질리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 생각하면 아마 키울 때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IC 로즈 같은 경우는 저면관수로 보통 물을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이 생장점에 물이 고였을 때는 꼭 털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IC 로즈 같은 경우는 겨울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아마 베란다에서 키우기에는 어렵지 않은 식물일 겁니다. 어렵지 않은 식물이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국민다육이 알록달록 예쁜 국민다육이 소품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쁜 다육이 하나하나를 보면 더 예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예쁘지만 다육이 하나하나 봐도 참 예쁜 그런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화원에 이 겨울철에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식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하원에 가가지고 단풍이 들어가는 다육이 구경하는 것도 겨울을 좀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